지금쯤 겨울철이 이제 한겨울철이고 이제 봄의 거의 다가옵니다. 이 무렵쯤에 가장 과수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유해 조류 피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까치와 직박구리, 물까치를 중심으로 해서 포획 트랩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조 방법으로서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정도 되면 야생동물이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획 트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인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게 되면 번식을 교란할 수 있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포획 트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유해조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과수원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까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까치가 배과수원 같은 경우는 까치가 먼저 가해를 하고 나서 직박구리하고 물까치가 주로 2차 가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낙지 같은 경우는 이런 어치가 있고 수간 하부 같은 경우는 뽕도 일부 과실을 가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 같은 경우는 봉지를 씌우기 때문에 이 까치가 봉지도 찢지만 이 직박구리나 물까치 같은 경우는 봉지를 직접 찢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지를 씌우고 있는 배 같은 경우는 이 까치와 물까치를 구태여 포획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과나 복숭아처럼 봉지가 얇고 또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직박구리나 물까치, 그 다음에 어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기피자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쫓는 작업인데 그렇게 쫓았을 경우에는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과거 20년 전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과수원 주변의 밀도를 먼저 조절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대상 조류 종류들을 잡은 다음에, 포획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밀도가 떨어졌을 때의 기피자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거의 가장 기본적인 유해 조류를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피자재가 흔히 쓰이고 있는 기피자재 종류입니다. 이렇게 천적이 되는 새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그 다음에 소리를 이용하든지 빛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상한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밀도를 조절한 다음에 쓰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지금 이 무렵 2월 무렵에 부터 봄철에 이르기까지 총기 포획을 했을 경우는 굉장히 포획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획을 담당하는 포수 같은 경우도 95%가 봄철을 선호할 정도로 굉장히 포획 효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 까치 같은 경우는 두 마리 암컷과 수컷 중에서 한 마리만 포획을 하더라도 어린 새끼들을 키우는 것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새끼의 생존율까지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총기 포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획 트랩으로 인해 가지고 까치를 포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자 형태로 이렇게 프레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까치가 선호하는 것은 동물성 먹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은 깨끗한 물을 이 트랩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조류가 안쪽에 들어온 조류들도 물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안쪽에서 머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장소가
보통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까치가 잘 쉬는 것, 그 다음에 사람 통행이 적고 조용한 것, 그 다음에 개들이 출현하지 않아서 교란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농가에서는 유인새를 반드시 넣어야지만 포획을 한다라고 하는데 유인새 없이도 장소 선정만 잘 하더라도 포획이 잘 되는 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겨울이나 초봄 같은 경우는 먹이 조건과 장소 선정만 잘 된다 그러면 유인새 없이도 쉽게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인새 없을 경우에는 동물성 먹이하고 장소를 잘 선정할 경우에는 4일 이내 포획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양쪽으로 주로 앉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통행이 좀 덜하고 이렇게 앉아서 저녁을 보내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에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사다리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멍을 보일 수 있는 장소의 밑에다가 이렇게 동물성 먹이를 이렇게 놓고 물이 좀 잠잠하게 좀 채워지게끔 절반 정도 채워지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까치만은 선택적으로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로 내부적인 구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트랩의 여기 가쪽에서 여기 부분에서 C 부분에서 측면에서 안쪽으로 한 60cm 정도는 비닐로 이렇게 막아두거나 아예 합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두게 되면 옆에서 벽에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옆으로 나오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탈출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와서 여기 부분을 밑에를 파헤치고 여기를 파헤치고 들어와서 안에 있는 조류들을 저녁에 다 잡아 먹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다시 철망을 좀 둘러서 기역자로 밑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한 번 더 겹으로 이렇게 쌓아두게 되면 앞치마처럼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 금방 단념합니다. 그래서 너구리라든가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아까 그 자리에서 제일 처음에 10일 동안 까치를 71마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큰부리 까마귀라든가 어치도 포획을 하고 물까치도 포획을 할 수 있는데 어치와 물까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먹이 자체를 식물성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실제 농가에서 까치가 포획된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랩을 농가가 관리하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만 설치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축사 부분에서 까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렇게 지금 이때쯤에 포획을 하게 되면 여름에 비해서 굉장히 포획이 좋습니다. 요 무렵에 이렇게 잡아서 번식을 막고 그 다음에 큰 밀도들을 떨어뜨려 놓으면 외부에서 5마리 미만으로 아침 무렵에 이렇게 서서 과수원에서 서서 봤을 때 5마리 미만으로 이렇게 까치가 돌아다닐 경우에는 전혀 과수의 피해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 수준까지 지금 이 무렵에 포획을 하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라든가 포도 가수원 같은 경우는 물까치와 직박구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하되 먹이 자체를 식물성 먹이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직박구리와 물까치가 포획이 됩니다. 지금은 직박구리가 포획이 된 상태인데 똑같이 이 바닥에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안정감을 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측면으로 이렇게 두어서 비닐을 이렇게 막아둔 겁니다. 직박구리와 물까치도 동일하게 가쪽에서 매달려갖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까치 같은 경우는 파열된 봉지 같은 경우는 가해도 하고 건져 봉지도 가해하고 특히 봉지를 안 씌운 떨어진 과실도 다 가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가치와 집밥구리 같은 경우는 봉지가 건전할 때는 절대 가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물가치와 집밥구리는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천적이 됩니다. 몸이 큰 만큼 잡아먹는 가축이라든가 곤충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치와 집밥구리는 참 보호해야 할 좋은 천적이지만 나머지 사과라든가 감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채소 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물가치와 집밥구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도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밀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것이 바로 이 방조망입니다. 이 방조망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안정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본인만 혜택을 봅니다. 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전혀 혜택을 안 주고 설치한 당사자한테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소규모의 면적이라든가 집약 재배를 하는 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잘 쓰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조망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까치 포획 트랩 위로를 이용해서 까치하고 물까치와 집밥구리를 포획하지 못한 경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작은 새들 그러니까 참새라든가 딱새라든가 그런 일반 작은 새들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나 양행두 작은 소가류에 대해서는 이런 망이 더 촘촘하고 많은 시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조망을 대신해서 실이나 낚싯줄을 탱탱하게 감아서 이 수관 중심으로 이렇게 10m 간격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날개 부분에 자극을 주게 되면 야생 조류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 경험을 굉장히 길게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들이나 낚싯줄을 팽팽하게 설치를 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까치나 집밥구리, 까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가류, 그러니까 양행두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 가수원에서는 먼저 포획 트랩을 가지고 밀도를 조절하시고 작은 조류 같은 경우는 유인실 같은 걸로나 낚싯줄로 해가지고 날개에 기분 나쁜 자극을 줘서 이 근처에 수확할 때까지 못 오게 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되겠습니다.